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었었냐면, 자, art에 대한, 어쨌든 중심 문장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아트에 대한 반응이, 자, is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바로 number of, a number of, 많은. 자, 많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자 factors가 중요한 거죠. 요인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다음에 그냥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A번은 물론 뭐 처음부터 나는 A라고 A가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어. 하지만 사실 어떤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냐면 이 뒤에 댐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의미상의 주어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응답하는데 그들이 응답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그들이 응답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 factors밖에 없는데 요인이 응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내가 요인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응답의 이유가 된단 말이야. 반응의 이유가 factors가 되기 때문에 factors 자체가 반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충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 experience라던가 look at, 그치? 본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려면 이때는 분명히 사람에 대한 언급이 왔었어야겠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did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열거하고 있어. 지식과 맛과 가치와 전통뿐만 아니라 성과 교육과 그 다음에 성별과 교육과 뭐였어? 감정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을 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은 난리지는 보통 객관적인 거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쪽에 가까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소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글로써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물론 그렇지만 여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이쪽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두시고 킵해두고 저는 C를 바로 갈게요. 자, C를 보면 또 this가 나왔어. 그래, 이것은 이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여러분 this should not suggest 이것은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대절이 여러분 목적절이 되겠죠. 자, 이전에 이전에라는 말을 체크할게요. previous centuries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전 세기의 art가 cannot be fully understood or valued. 그치? 자,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지금이 아닌 과거의 어떤 아트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가치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얘긴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난 낫을 다 퉁치고 간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뭐야? 과거의 어떤 예술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약간 not fullly를 쓰면은 약간 부분부정처럼 느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해할 수 있다란 얘기인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근데 말하는 게 과거의 아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왜냐하면 이해를 받는 거잖아요. be understood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어요? 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우리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옛날 시대의 예술을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잖아, 얘들아. 맞지?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과거 시대의 예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해. 라고 얘기해줬어. 그치?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브젝티브하고 서브젝트한 요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굳이 읽어보니까 딱 요 세 부분만 딱 읽어보니까 뭐겠어요? 예술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예술을 내가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예술을 이해하는 어떤 방법인 건데 이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치? 객관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갑자기 C번을 여러분들이 딱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인을 먼저 설명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요인들을 말하고 있는 친절하네. factors하고 needs가 복수형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factors를 바로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요인들이라고 써두시거나 factors라고 잡아주시고 이 요인들이 말이야 이런 것이 있어 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자, 오늘날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오늘날 얘기했는데 좀 전에 내가 C번에서 뭐 봤어요? 옛날 얘기했잖아요. 그치? 자, 시대에 따른 이야기 연결할 수 있겠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아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디에서? 옛날 시대에 만들어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옛날 시대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오늘날의 대부분의 아트.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 잘못 말했어. 오늘날의 아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전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트들을 얘기하는 거. 모나리자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언스에게 있어서 자, 어디언스가 여러분 청중이나 관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야? 사람 떴네. 그치? 사람을 떴잖아,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디언스가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만들어진 지금 그 대부분의 예술품들이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어떻다? differed substantially from contemporary ones. 얘들아 뭐래? 자 중요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현재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과 현재 시대의 사람들과 사실은 어떻다?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중들이 사실 현대 작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그치 나타내는 것과 이 과거 작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 관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비록 몸을지라도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서인데 얼도를 저희가 쓰게 되면 제가 얼도를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이게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얼도로 쓰면 보통 비록 모모일지라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비록 모모일지라도라고 얘기해서 자 여기를 내가 얼도 B라고 해볼게. 비록 B일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야? A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뭘 착각하시냐면 B를 안 봐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얼도는 안 보고 그냥 열심히 A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 A와 B를 비교를 하면서 A를 더 강조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B를 이해해야 A가 더 잘 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 시대, 자, 과거 시대에 만들어진 art가 라고 얘기하는 거지. continue to intrigue. 얘들아, intrigue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야. 끌어들이다 또는 저희가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게 되면은 attract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intrigue라는 단어가 더 좋긴 해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비록 과거의 예술품들이 현대의 spectators, 구경꾼이죠. 그치? 현대의 구경꾼들을 끌어들일지라도 it is impossible. 여러분,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art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누구만큼? 오리지널 어디언스만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얘기해놓고서 저 그럼 있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써보면 얘들아 이걸 써보면 무슨 말인 거야? 그러면 이때 for 되면 누구겠어? 모던 스펙테이터스겠죠. 그치? 그러면 모던 스펙테이터스가 반응하는 것이 그치? 반응하고 경험하고 보는 것이
똑같은 것이 불가능하다. 뭔 소리야 지금. 앞 얘기 뒷 얘기가 너무 똑같잖아. 그럼 이 얘기 같이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이 얘기나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자 똑같은 얘기잖아. 다시 뭐냐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를 내가 모던 스펙테이터로 잡으면 자 현대 그 관중들에게 있어서 반응하고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와 바로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오리지널 어디언스나 과거 시대의 사람이나 그치 똑같은 방식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말을 같이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B번 다음에 A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C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예술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그 작품을 이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야. 바로 과거의 어떤 예술품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오히려 그것은 자, 이 앞에 얘기 전체에 자, 그것은 underlines 체크 한번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밑줄이 underline이야. 언제 밑줄 넣치니? 그렇지. 중요할 때 밑줄 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은 강조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체크할게요.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죠. art는 이해가 돼요. On terms compatible with contemporary culture라고 얘기했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underlines라는 말이 사실 힌트야. 강조한다는 말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art가 이해가 되는데 on terms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terms는 방식의 개념으로 해석하세요. 자, 어떤 방식? compatable이 무슨 뜻이야? 양립하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얘들아, 양립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뒤에 보면은 contemporary culture잖아요. 현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it이라는 게 여기서 이때 말하는 it은 과거에 어쨌든 간에 art from previous centuries를 얘기한다. 그치? 이렇게 잡아갈게. 자, 그래서 과거의 작품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야? 잠깐만. 미안, 잘못 말했다. 과거의 작품들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미안해 잘못 말했어. 나 지금 말하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헷갈렸어. 얘들아 아니야. 이은 그냥 앞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자, 그래서 과거의 작품들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완벽히 이해를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신에 이 말 자체가 완벽히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은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냐면 바로 이 과거의 아트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현대 문화와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작품을 바라보면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진 못하겠지만 자기 현대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똑같이 또 똑같은 건 아니고 또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양립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현대 문화에서도 사실은 이 예술이 통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통한다. 현대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의 viewer가 나온 거야. 얘들아 오늘날에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아주 다르게 말하잖아요. 자, not only from Renaissance but also early 20 너무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독자들, 그쵸? 관중들에게서 뭐한다? differ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그래서 뭐래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1950년대 20세기 초반의 시대. 맞아? 그래서 이 얘기랑 같이 연결된 거지. 되셨죠? 요거는 이렇게 포인트 있게만 잡아주시면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술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보다
똑같은 그 시대에서 나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대 시대의 사람들도 일단 과거의 예술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술은 어쨌든 통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예술은 통한다. 목과 무. 그래서 그래? Art is appreciated on terms compatible with contemporary culture가 되게 좋은 표현인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compatible with. 양립한단 말을 여러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도 양립한단 말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데 결국은 여러분 다 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쪽에서도 쓸 수 있고 저쪽에서 쓸 수 있다. 단지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 해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저희는 13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받은 거 위주로 오늘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13강에 여러분 역시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참 어려운데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순서 문제를 잡을 때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통하는 방법은 한 80%에서 90% 정도 순서 삽입해서 기본적으로 통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지시어와 연결어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최근 트렌드가 지시어 연결 없이도 쓰는 구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보통 고난도 문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고난도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순서를 상대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지시어와 연결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A번부터 잠깐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시어가 나와 있어요. 누구? such structure. 얘들아, such structure라고 얘기하면 그러한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지시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such예요. structure는 명사, 그냥 명사잖아요. 그럼 얘들아,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한 구조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 in terms of 관하여 라는 의미겠지. 그치? 그 구조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 in terms of라는 표현으로 쓰겠죠. 그래서 in terms of는 그냥 여러분 대충 about 정도로 느낌으로 해석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B번에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또 하나의 지시어가 바로 so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특히 do so를 얘기한 거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doing so에서 so를 쓰게 되면 바로 뭐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는 앞문장 전체를 다시 받는 거야. 윤성아 정신 차려. 너 이제 녹화됐어. 박제되는 거야.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가 뭔데요? 앞에서 찾아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C번 go. 여러분 C번을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cross culturally 뒤에 there are differences in both A and B라고 얘기하는 표현 있죠, 여러분. 자, 근데 무조건 이걸 잡는 건 아니지만 A와 B 둘 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때 여러분 사실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쌀이 저기 노랑이로 갈게.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모티베이션이라는 걸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자, 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약간 이게 애매하게 오는 게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서치 스트럭처가 A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자, 4번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특이하죠? 갑자기 커피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어떤 인종적 그룹인 거죠. 그쵸? 인종 그룹마다 인종 집단이지. 집단이 다 다르다. 핵심은 이거지 얘들아. 우린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나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달라. 근데 뭘 동기부여를 하는 거냐면 커피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커피 마시는 이유가 다 인종마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얼마나 친절해. 이런 필라델피아 지역은 주로 sensory, 바로 맛과 향이 동기부여가 된대요. 이 동기부여가 아주 특히 중요한 것이래요. 누구에 있어서? 필라델피아의
유대인이 많이 사나 보죠. 자,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이 맛과 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면에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교해주는 예시인 거니까 너무 깊게 안 봐도 돼요. 바로 이탈리안 아메리칸에게서는 자, 뭐래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래요? 사회적 어떤 요인이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맛과 향이 중요하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회적 요인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뭔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in terms of such structure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잡으셨고 저는 B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motivation for doing so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럼 봐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동기가 인종 집단마다 다르다란 얘기까지만 했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소 심플하고 유니폼하다. 확 와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지 않아. 애들아, 항상 뭐냐면, 그래서 순서 문제 풀 때 지시어 연결어를 찾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연결성을 찾지 말고, 단절성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네가 확 와? 안 오면 단절된 거야. 그럼 뭐야? 지금 이 첫 번째 문장하고 B번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C번을 한번 볼게. 자, 어쨌든 문화적으로, 그치? 다문화적으로 문화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there are differences, 그쵸? 다르죠.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동기부여와 그 동기부여의 복잡성이 사실 어떤 차이들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인종적으로 지금 다른 거, 미국에서의 인종적으로 다른 어떤 커피 소비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번에서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또 이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멕시칸 하일랜드 빌리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멕시칸 하일랜드 빌리지니까 고지대 마을을 얘기하는 거야. 멕시칸에. 이건 미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예시로서 멕시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멕시코 고산지의 마을에서는 위크하지만 핫커피가 drunk once a day 하루에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때 위크는 약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연하게 마신다는 거지. 연하고 뜨겁게 커피를 마시는 거야. 자, 그렇게 마시는데 an hour so an hour or so after awakening. 무슨 말이야? 일어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치? 1시간 정도 아니면 일어난 직후든 일어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안에 연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거야. 얘들아, 그거 왜 마셔? 일어났는데 왜 마셔? 이렇게 일어났는데 마시는, 그치? 1시간 정도 뒤에 이렇게 마시는 이유가 뭐야? 단순하잖아. 바로 아침을 따뜻하게 하려고. 멕시코 사람들 고지대잖아요, 여러분. 고지대는 어때요? 산에 살면 추워. 그치? 여름에도 추워,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아침을 따뜻하게 데필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포인트가, 요점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얘들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여기잖아. 뭘 이해해야 돼? 주장하잖아요, 화자가. 자, 어떤 걸 이해해요? 바로 이 소비하는 거죠. 커피 소비. 자, 커피 소비에 동기적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전에 바로 이것들을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일반적인 설명으로 도출을 해내려고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는 걸 가져가야 된다. 왜 도대체 멕시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연하고 뜨거운 커피를 일어나고 나서 바로 먹느냐라고 얘기하고 왜 유대인 사람들은 주로 맛과 이런 거에 집중하느냐 이런 거를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먼저 이해부터 해라는 얘기인 거지. 그 동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조, 동기부여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사실 어떤 거예요? 바로 고지대에 사니까 추우니까. 내가 지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동네가 추운 동네야. 그래서 나 커피 마셔. 뭐 맛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몸을 뜨끈하게 데피려고 막는 거죠. 그쵸?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에 대해서, 이 동기부여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의 구조에 있어서 커피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 음식들보다도. 왜 너 밥 왜 먹니? 그럼 뭐라 그래? 우리나라 쌀이 주식이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거 얘기하잖아요. 바로 밥을 먹거나 피쉬를 먹거나 칠리페퍼, 고추를 어떤 소비하는 동기부여는 사실 덜 챌린저블해요. 덜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주식이잖아요. 아니, 내가 해안가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물고기가 많이 나와요. 그치? 쌀보다 물고기가 많이 나와서 물고기를 먹어요. 그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커피는 근데 뭐라는 거야? 아니, 해안가 마을에서도 커피를 마시고, 그치? 고산지대에서도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커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일하게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커피를 절대 아이스로 안 주는 거 아시죠? 다 에스프레소로 준대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얼음을 달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 한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커피 내릴 때 원래 뜨겁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뜨겁게 나오는 걸 뜨겁게 먹어야지 왜 그거를 차갑게 마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개념이 사실 미국도 원래 처음에 없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먹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딱 복잡하다. 그치? 자, 복잡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C 다음에 B 다음에 A로 가셔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뭐로 간다? 5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B, C를 되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얘들아 도인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커피를 먹으면 아침을 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커피를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아침을 따뜻하게 하려고 커피를 먹니? 우리는 그러면 아이스를 먹으면 안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보통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깨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 말이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이 윗얘기랑. 그래서 B번을 바로 못 쓰고 C번 쪽으로 가셔서 하일랜드 빌리지가 오늘은 사실 힌트였어요, 여러분. 이 두잉소에. 하일랜드 빌리지 사람들이 바로 핫커피를 마셔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마신대잖아, 이 사람들은. 그쵸? 일어나자마자.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윤성이, 경록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 경록이는 근데 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경록이를 좀 시켜볼까? 윤성이를 시켜볼까? 자,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는. 자,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여러분, 순서 삽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시키시니? 수학 시간에? 수학학원에서 안 시켜? 너는 과외하니까. 과외하는 거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어떡해? 학원에서 안 시켜? 너도 과외야? 경록이는? 왜 안 시켜? 그럼 그냥 막 듣고 있으면 졸리잖아. 근데 왜 내 수업은 졸려? 왜 졸아? 자, 집요하지. 그지? 선생님이 어떤 약간 빌드업? 자,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성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시켜 안 시켜? 우리 윤성이는? 시켜? 안 시켜? 너도 학원 다녀? 아, 그래? 그래? 왜 안 시키지? 가서 안 졸아? 진짜?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졸아? 왜 자꾸 조는 거야? 조는 거 습관이야. 어쨌든 뭘 해도 너는 오늘 혼나게 돼 있어, 지금. 자, 그래서 갈게요, 얘들아. 정신 차리시고 5번 얘기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연결 한번 체크 잘 해주시고요. 얘들아, 유러피안 애그리컬처럴 마켓이니까 어쨌든 예시에서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농업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Have a substantial amount of government control. 어머, 지금 얘들아 봐봐요. 농업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바로 정부의 상당한 양의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얘들아, 시장이라는 거는 자유경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사실 통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양의 정부의 통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통제라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없다 보면은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통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자면 맞아? 그러니까 말의 흐름이 이렇게 와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시장이라는 너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은 자유로운 곳인 거야. 통제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 얘들아, 자유경제 시장 체제는요, 원칙적으로 통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자유경제 시장은 통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역할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은 이 격차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독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장은 자유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요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통제와 이 자유 경제라는 개념이 약간 상반되는 말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정부 통제는 주로 보완의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는. 자, 가보겠습니다. 오예. Free market determination and government control vary from economy to economy and over time. 그쵸?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뭐예요? 바로 자유시장의 어떤 결정. 그치? 자유시장과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컨트롤 사이에서의 혼합의 비율. 그치? 혼합의 비율이, 자, proportions가 비율이잖아. 어떻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코노미에 따라 다르고요. 그치?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민주주의에서 자유경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에서 자유경제 시장은 아주 옛날에는 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거 일어났을 때쯤이잖아요.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때쯤엔 사실 뭐예요? 모든 민간에게 개인에게 다 경제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치? 시장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자꾸 누가 한 명이 자꾸 독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를 다 만들고, 그치? 그래서 공급을 돈 많은 사람 혼자서 다 독점해버리면 결국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은 하나면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거기서부터 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결국은 시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 통제가 같이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때, 얘들아? 정부가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재산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마다 다르다라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그치?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화두는 마켓을 결정짓는 요인과 그 다음에 프리 마켓과 government control을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쓰고 있구나. 그치? 근데 비율이 좀 다양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re is more free market determination. 얘들아, 중요한 거죠. 여기서 비율이 어느 쪽이 자유시장 쪽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쵸? 자유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더 많은 곳이 바로 USA가 프랑스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오늘날 UK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UK는 40년 전의 UK보다도 어떻게 더 많은 free market determination을 갖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프리 마켓 쪽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내가 European Agriculture Market가 지금 government control을 상당한 양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겠네. 나 여기까지 지금 자유시장 얘기했거든요. 그쵸? 그쪽이 더 높은 쪽을 얘기했어요. The mix also varies. 그치? 이 혼합률은 바로 또한 다른데, 뭐, 분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Within any one economy에서. 얘들 이 말 중요한 거야. 이때 섹터가 부문이나 분야를 얘기해요. 부액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경제 안에서 그치 내가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under market determination
자, 그래서 이 마켓을 결정짓는 요소 하에서 average size, 평균 사이즈, farm의 평균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그 agricultural prices가 훨씬 더 낮아요. And they now are. 도대체 이 they가 누군데요? 넌 알겠니? 얘들아 모르겠지? 앞에서 they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야? 아, 여기구나. 경제가 어쨌든 나라마다의 경제에서도 이 믹스처의 비율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프리 쪽으로 가는 프리 마켓 디터미네이션의 어떤 비중이 높은 USA, UK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서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 분야마다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게 힌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뭐였어요? 바로 농업이라는 분야를 그래서 체크했던 거구나. 그쵸? 얘들아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공업에는 중공업도 있고 경공업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제3차 우리가 서비스 산업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농업에 대한 분야를 얘기하고 유럽 농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통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통제 상황 속에서 바로 farm의 어떤 평균 사이즈가 있고 평균 사이즈는 훨씬 더 크면서 이 농산물의 가격은 사실 그 시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걸 통제해 주니까 오히려 이거를 농산물 가격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2번으로 써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반면에라는 말을 쓴 거야. 원래는 정확하게는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라는 뜻의 연결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연결어 나오면 여기 집중을 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면 정보의 어떤 정보와 컴퓨터 기술에 있어서의 시장을 얘기한 거야. 그치. 얘들아 지금 반면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시장의 종류가 지금 어때? 시장의 종류가 컴퓨터 기술 쪽으로 가는 거지 IT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IT를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IT 쪽은 이렇게 말하면 IT 시장은 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IT 시장하고 뭔가 대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의 종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농업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럽 시장이 보니까 정부 통제를, 농업 시장은 정부 통제를 되게 많이 받는데 오히려 뭐예요? 정부의 간섭을 IT는 받아 안 받아? 오히려 상당히 largely free, 대부분 free하게 간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볼 만한 얘기는 아닌 거라서 이 정도 얘기.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저희가 사실 문과생들이라고 한다면 경제를 보통 만약에 선택 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저희가 영어는요. 모든 학문을 사실 다 다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말로 다루는 국어는 내가 읽을 줄 알잖아요. 일단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국어에서 다루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많은 배경 지식이 좀 깊이 있게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근데 영어는 어차피 남의 나라로 말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미 여기서 핸디캡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아요. 딱 그냥 겉핥기 정도의 느낌인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책도 있잖아. 얕지만 넓은 지식. 그거 알아?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얕게 넓게 광범위하게 지식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할 때 시장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free market determination. 그렇죠? 시장의 자유시장 결정 요인과 그리고 government control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믹스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거는 경제마다 또는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였네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14강으로 잠깐 가기 전에 쉴까요? 아니면 갈까요? 잠깐만 쉴게요. 그러면은 6분만 쉴게요. 10분까지 보도록 Recording in progress. 하겠습니다. 자, 14강 2번은 어법상 틀린 것은 인데요. 여러분 별일 없으면 항상 접속사라던가 동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가보자이. 얘들아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번에 대시 나왔어. 그래서 된 메모리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모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한번 볼게. 자, 어디가 나와 있냐면 앞에 have long known이라고 얘기하는 일단 동사를 체크하셔야 되고 윤성아 눈 떠야 돼.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자, 조금 있으면 집에 가지는 못하겠구나. 자, 그렇지만 어쨌든 수업은 끝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자,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경로가? 뭐라고? have pp는 능수. 능이야, 능. 자, 어디서 숫자를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자, 확인 잘 해주시고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져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at least in부터 그쵸? part까지 예쁘게.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적어도 어떠한 상당한 파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라는 의미 정도예요. 의미론 중요한데 구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명구기 때문에 괄호를 치면 여러분 이즈가 띡 나온 거 아시죠? 그치? 그러니까 이 대시 확실하게 접속사가 되겠구나. 메모리가 주어고 이즈가 비동사니까 비동사 다음 자리에 보어에 해당하는 오예 보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온 케이스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대명사가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대명사는 일단 잠깐 보류를 하고 3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볼 때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 보통 별일 없으면 어법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5개의 보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라고? 동사 아니면 접속사 얘들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너가 잡는 게 가장 편하다. 자, 그래서 2번 잠깐 보류하고 나 3번 볼 거야. 자, 3번을 보자면 역시 문장 안에 본동사, 접속사, 그다음에 access memory라고 얘기하면 메모리를 이용하다, 메모리에 접근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사를 may retrieve. 자, retrieve 하면은 가져오다 라는 의미로 여러 번 해석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벗이 나오고 have to put back together again까지 여러분 체크하셔야겠죠. 그쵸? 자, together again은 괄호를 칠게요. 어차피 저기 부사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나오는 요 대시라고 얘기하는 건 부연 설명이니까 이것도 여러분 사실 뭐냐면은 여기까지 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 로지까지 가르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문장 안에서 본동사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접속사가 하나, 둘 잘 들어와 있는 편인 거죠. 지금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have to가 얘들아 조동사니까 조동사에 집중하지 말고 풋백에 집중할게. 얘들아 풋이 우리 아까 put out 배웠잖아. 맞지? put 동사가 두다란 뜻이잖아. 자야 타야? 얘 무조건 타야. 그래서 얘 뒤에 백 쓰잖아 여러분. 백은 기본적으로 부야 부사야. 그러면 타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 목적어. 그럼 목적어에 해당하는 품사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풋백 명사를 쓰거나 풋명사 백을 쓰거나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together again은 지금 그냥 부사니까 괄호를 치고 그다음에 점점 코가 막히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대시 부분은 여러분 부연 설명이니까 여기도 내가 괄호를 치면 지금 문장 안에 목적어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왔잖아. 그니까 풋백을 못 쓰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수동태로 바꾸면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be
풋백을 쓰는 거죠. have to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be put백을 쓴 거예요. 아, 조금 어렵다. 자, 그래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정돈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되게 과감하게 들어오시네요. 자, 잠깐만 말씀드리고 Recording in progress. 다시. 자, 그래서 얘들아 have to be put back 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뒤로 되돌린다는 의미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together again에 그 뭐지? 우리가 꽂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리로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들도 한번 볼게요. 자, maybe가 왔어, 얘들아. 자, maybe라고 얘기하는 지금 sorry. 자, maybe라고 얘기하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온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 and가 굳이 얘기하면 recollection 다음에 동사, 그치? 그래서 본동사가 왔고 reflection 온다. 그 다음에 reflection of what 이라고 얘기하는 expect라고 얘기하는, 그치? 이런 패턴도 왔고, 아우 문장 좀 기네. 그리고 rather than 쓸 때는 얘들아 그냥 이 뒤는 끊어버려. rather than 앞에서 그냥 끊어버려. 뭐뭐 보다는 오히려 이거라고 얘기하는 개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때 쓰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rather than 여러분 쓸 때 저희가 than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than은 그냥 일종의 등위 접속사처럼 인식하시는 게 편해요. 네, 맨날 얘기하잖아. 어려운 말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의사관계 대명사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괜히 의사관계 대명사인지 뭔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실용적인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일종의 a kind of 등위 접속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뭐 하는데? 아니, 내 뒤에 지금 보이지? 이렇게 how로 시작하는 절이 온 거 보이잖아, 명사절. 그러면 내 앞에도 뭐가 오면 되겠니? 명사절 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맥은 좋네요. 자, 어쨌든 한번 잘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다? 동사가 하나, 둘, 서희까지만 볼게요. 이 뒷얘기는 안 봐도 되니까. 3개고 접속사가 2개니까 딱 좋아. 이 이리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니디들을. 자, 경로가 이 니디들을 뭐라고 해야겠어? PP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P는 괄호 열고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eeded라고 얘기하는, 필요가 되어진 pieces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needed가 지금 are needed처럼 생략된, 그죠? which are needed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얘기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쉽게 가자 친구들아. occurs가 자동사인데 자동사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부사 쓰는 거 오케이야. 그치? 자,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능동태만 가능하고 능동태 뒷자리에 반드시 목적어 따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위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잠깐 보류했었던 it을 한번 대명사를 그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it이 지금 전사 다음 자리에 it을 쓰는 건 상관이 없고 얘가 정확하게 누굴 받았는지만 알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 we do not replay in our minds a faithfully recorded version of it라고 얘기했어.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 Say an event from several years ago. 그치? 그러니까 앞 얘기 굳이 보면은 내가 어떤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지금 사실 기억해서 말을 하잖아요. 라는 거죠. 그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뭐다? 진짜 완벽하게 faithfully하게 믿음직스럽게 기록된 버전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리플레이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생각 속에서. 당연하지 않아, 얘들아? 약간 왜곡도 되고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개념은 바로 앞에 있는 이 something 또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로 얘기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벤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어디가 어려웠어? 뭐 때문에 틀렸어? 혹시 틀린 친구? 윤성아,
14번에 2번 너는 몇 번 했니? 궁금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정말 필기 다 돼 있어?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 필기 검사를 만약에 했는데 필기가 참 개발세발 휘황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렇지? 윤성이? 그렇지? 막 휘날리고 있는 거 아니야? 태극기 휘날리듯이? 어? 자, 선생님 이따 보겠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는 5번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5번이 아니구나. 15강의 4번 이야기 드디어 갑니다. 이 지문이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우냐면 딱 안 나와요. 그죠? 느낌이 딱 안 나와요. 너네 그래서 답을 얘들아 1번 썼지? 그지? 1번 썼을 것 같아. 왜냐면 딱 여기서 계속 브레인 펑션이라는 거랑 드림하고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브레인하고 지금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어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사실 한 가지 잘 잡으셨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 go beyond. 얘들아 go beyond가 무슨 뜻이야? 이거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두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 두뇌의 기능보다도 꿈이 더 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치? 그런 말인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dreams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얘기하는, 그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런 의미의 꿈이에요? 이때 꿈은 사실 진짜 자면서 꾸는 꿈을 얘기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면서 꾸는 꿈이 나의 뇌의 기능을 사실 넘어선다는 말 자체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꿈이 나의 뇌의 어떤 기능과 작용을 넘어서는 거야. 꿈풀인가? 꿈풀이? 그런 거 그런 느낌인가?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해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얘들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랬다면은 뭔가 이제 세몽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어떤 꿈 해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꿈풀이가 나오는지 그럼 아닌지를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대부분의 꿈은 참 신기하지 여러분. are not simple replace of our daily lives. 그쵸? 얘들아 친절하게 처음에 딱 얘기하잖아. 얘들아 꿈이라는 건 말이지 대부분 어떻다라는 얘기인 거야.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단순하게 리플레이하는 게 아니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꿈들은 도우주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도우주가 꿈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꿈들이라는 것은 account for 차지하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account for가 뭐죠?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치?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뒤에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분이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account for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꿈들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이 꿈이 대부분의 꿈들이 그쵸? 꿈에 지금 뭐라는 거야? 1, 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아, 이때 도우주는 여러분 이렇게 가야겠구나. daily lives. 미안해. 자, 그래서 replace of our daily lives를 도우주로 받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꿈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daily lives의 리플레이가 아니고 그렇게 리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은 꿈에서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의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래봤자 1, 2%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시간의 나머지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어떤 시각, 상상들, 그치? 여기서 visualization이라고 하면 상상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상들이 come together in new, often creative ways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무슨 말이야? 바로 꿈에서 정말 내가 맨날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을 잘 잡아야겠네. 앞 얘기랑 뒷 얘기 딱 읽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볼게요. 자, 우리가 맨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일상적인 거잖아. 일상적인 것들은 실제로 우리 꿈에서 단 1, 2%밖에 안 돼. 그치? 그런데 얘들아, 그 일상적이지 않은 나의 상상, 베리어스한 어떤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그치? 그리고 그 시간들의
꿈을 꾸는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이 다 뭐라는 거야?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함께 오더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단순하게 일상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것 되게 찔끔이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라던가 아니면 상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런 무의식적인 시스템, 얘들아 브레인 나왔네. 자, 뇌에서의 이런 무의식적인 체계들은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Provide A with B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엇을 제공을 하냐면 바로 대안의 어떤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Associate, 관련이 있는 어떤 개념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대안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뇌의 무의식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거야. 뭐 나한테 지금 어떤 내가 다양한 생각들이나 상상들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꿈을 통해서 내 뇌의 무의식적 체계들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컨셉들,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방식들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꿈이 나의 생각들을 다르게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냥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losed off from all the distraction of waking life.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결국 이때 close는 닫는 거예요. 자, 닫아 있는 거야. 닫다. 닫혀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닫혀 있어? 나의 깨어있는 삶에 여러분 지금 distractions,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그치? 그러니까 distractions라는 말을 여러분 쓰면 결국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잖아. 그것들로부터 뭐 하는 거야? 완벽하게 닫아버림으로써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closed off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분사구문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 문을 닫다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close the door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을 닫다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문을 닫는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가 지금 목적어를 따로 안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동 형태의 PP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좋아 보이는 케이스죠.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결국은 나의 이러한 메리어스한 생각과 상상들이 이런 다양하고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는 사실은 와요, 못 와요.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꿈에서, 뇌에서 단절을 시켜주는 거죠. 그치? 자고 있는 동안에 단절을 시켜줌으로써 이런 개념들과 어울리는 어떤 대안의 어떤 방법들을 나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꿈을 통해서. 자,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나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자, 그래서 얘들아, 꿈을 통해서 나의 생각, 아이디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생각, 아이디어스가 dance freely, 그쵸? 아주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perhaps that's why,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 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잠자고 있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나의 상상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 나의 상상력들을, 상상물들을 바로 꿈을 통해서 자유롭게 펼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잠을 자는데 내가 거기서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그치, 어떻게 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왜 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히려 꿈이라는 걸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산만하게 만드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다 차단을 시킨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꿈을 더 펼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나오네. What is about? What is it about the dreaming brain이라고 얘기했죠? 꿈꾸는 뇌에 있어서, 그치? 어떤 꿈꾸는 뇌? That makes our thoughts and experience, 그치? 자, come together. 얘들아, 지금 뭐냐면 문장 안에 오형식 구조로 make를 한번 체크해 놓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조금 해석이 길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체크 좀 해드릴게요. 자, make가 오형식이고 목적격 보호가 come together로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뭐라 카노? 자, 뭐라고? 바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유니크 체크해야지. 유니크한 독특한 방식으로 오게 만드는 이 꿈꾸는 뇌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꿈꾸는 뇌라는 게 뇌에서 결국 우리한테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 요인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치? 요인이 뭐예요? 이때 what은 그냥 굳이 말하면 요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설명은 왜 우리 꿈이 그러니까 꿈이 우리에게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잠이라는 게 뭐래요? 우리를 protect us from external stimuli. 여러분 사실 이 말 stimuli, external stimul이랑 같은 말이 위에 있어요. 누구예요? 네, distractions랑 external stimul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 잠이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또 나오네. interference, 간섭. 그치? 간섭을 preventing,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이, imagination, 상상력이 어떻게 감소하도록 해요? 늘어나게 해야겠죠. 그쵸? 번창하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prosper 정도로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제 오시겠죠? 그럼 결국은 꿈이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준다요. 그 방법이 어떤데요? 라고 얘기하는 개념으로 보셔야겠죠. 그지? 그래서 나머지 2, 3, 4번 확실히 아닌 거 아셨을 텐데 1번과 5번 중에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뇌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밑에 읽으면 뉴로사이언티스트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저한테 막 얘기해 준 거라기보다는 뇌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그 체계 안에서 뇌의 무의식적인 체계가 사실은 꿈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져오게 한다 정도로 보시는 거지 뇌의 기능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지금 정답은 여기는 B번이고 여기는 5번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수능 실감 15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끝!